아버지와 텅 빈 눈빛의 아이. 끔찍한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에 유미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한 공포였고, 한 아이의 목숨이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유미는 은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집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원시의 작은 어린이집에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벽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32세의 보육교사 유미는 조용히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6년째 일하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한 아이에게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구석진 놀이매트에 늘 혼자 앉아있는 5살 은하.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은하는 늘 같은 자리에서 낡은 분홍색 스케치북에 그림만 그렸습니다. 말이 적어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고 그 작은 얼굴엔 늘 공허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유미는 은하의 아버지 재현을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늘 단정한 정장에 예의 바른 말투를 쓰는 그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하를 데리러 올 때마다 왜 아이는 그렇게 몸을 웅크릴까요? 왜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작은 어깨가 굳을까요? 그날 오후 가을비가 창밖으로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은하를 데리러 왔을 때 아이는 서둘러 일어나다 손에 든 분홍색 스케치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페이지가 펼쳐지며 흩어지는 순간 유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스케치북을 주워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펼쳐진 페이지 중 하나가 유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의 서툰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에는 눈이 새카맣게 칠해진 작은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빨간색은 마치 진짜 피처럼 종이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유미의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다가오자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스케치북을 닫았습니다. 은하야, 착 떨어뜨렸네. 유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은하는 말없이 책을 받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말이 유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피를 싫어해요. 재현은 딸의 손을 잡고 유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하가 선생님을 많이 따릅니다. 유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은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내일 또 봐요.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유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교실은 고요했고 늦은 오후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미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끔찍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것도 마치 실제로 본 듯한 섬세함으로. 유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네온 사인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텅 빈 눈빛, 아버지를 볼 때마다 스며드는 두려움, 그리고 엄마는 피를 싫어해요 라는 말. 은하의 엄마는 어디 있을까? 재현은 아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엄마가 늦는다거나 집에서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여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유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그녀는 은하를 집까지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안전한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녀는 은하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침묵할 때 아이들의 그림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하의 그림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자 유미는 창문에 기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유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 재우는 보통 6시쯤 은하를 데리러 오니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전날 밤 너린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은하의 그림에 담긴 끔찍한 장면과 엄마는 피를 싫어해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유미는 어린이집 뒤편 골목에 낡은 현대 억센트를 주차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문을 완벽히 볼 수 있으면서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며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의 위험성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들키면, 만약 재현이 알아차리면? 하지만 은하의 텅 빈 눈빛을 떠올리자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후 7시 5분, 검은색 기아 K5가 어린이집 앞에 멈췄습니다. 재현의 차였습니다. 유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재현이 차에서 내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몇 분 뒤 은하의 작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아이는 여전히 낡은 분홍색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유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수원의 복잡한 도로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위험, 너무 멀면 놓칠 위험. 다행히 저녁 시간이어 차량이 많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습니다. 재현의 차는 영통구의 번화가를 지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유미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재현은 늘 단정한 정장에 예의 바른 말투를 쓰는 그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가 낡은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힌 곳, 20년은 좁기 넘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한 동네였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노문이라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재현의 차가 낡은 4층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1층 상가는 대부분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재현이 은하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유미는 길 건너편 골목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층엔 오래전에 문을 닫은 듯한 구멍가게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었고 2층부터는 주거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스산했고 다른 세대에서도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 건물 같았습니다. 1시간쯤 기다리자 2층 한쪽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당거렸지만 은하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건물 옆쪽에 녹슨 비상 계단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후 유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해 불 켜진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없어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유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하나와 낡은 이불 몇 장의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개꽃이 뜯겨 있고 바닥은 오래된 장판이 울퉁불퉁 뚫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기엔 터무니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은하는 방 가운데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지만 상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허공을 향해 말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빠가 화났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봤는데 아빠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유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하는 없는 엄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올 거예요? 저 혼자 무서워요. 은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내. 그리고 냉장고에서 빨간 물이 나와. 유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빨간 물? 그게 무슨 뜻일까? 그때 은하가 갑자기 일어나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빨간 크레용을 주워 벽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